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고가에서 매물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건 차익 매물입니다. 뭐 악성 매물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간의 상승폭이 꽤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내가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렸죠. 싸냐 비싸냐로 주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싸냐 비싸냐를 굳이 나눠볼까요? 포스코 DX는 비쌉니다. 그런데 왜 매수를 해야 돼요? 원래 주가는요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입니다.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포스코 DX가 지금 한 6만 원대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고가 따지면 한 8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죠. 자, 그런데 9월 달에 고가가요 대략 6만 5천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은 쌀까요? 그럼 반대로 7월 달에 형성됐었던 2차 전지 고가가 나왔었던 7월 달 3만 원대는 쌀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도 비싸고요. 이때도 비쌉니다.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계속 비싸고 비싸게 계속 거래가 되고 올라갈까요? 그렇죠? 이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정말 어려워집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 답을 뭐 재무제표에서 찾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개인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는 기간 대비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인데, 기간 대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실적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왜 그럴까요? 미래의 실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나오죠. 근데 그 예상치는 이미 반영되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완벽하게 우상향하기 전에, 즉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이 더 빨리 올라오는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매도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지금은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시작점에 다시 왔다. 근데 여기 9월, 10월, 11월, 그쵸?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준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 보세요. 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뒤에 한 8만 원 정도의 가격을 우리는 받지만, 이 구간에서 9월 달에 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저가 대비해서 보잖아요.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쵸? 5달 동안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으면 그 정도는 많이 올랐다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날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한 11월 한 중순 이후에 한 가지 이야기 딱 드렸습니다. MSCI 편입되고 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텐데, 그 패시브 자금을 이용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존재할 거다. 그때는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시점을 공략하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면, 그쵸? 지금 나오는 조정 구간에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다. 그게 주식 투자, 즉 매매 관련된 핵심 내용입니다. 다 뭐예요?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그쵸? 그러면 우리가 고가 잡을 수 없다. 저가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요. 몸통만 먹고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사서 다들 고가에 팔라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올라갈 때 주식 사서요, 내려갈 때 판다. 그랬을 때도 수익을 남기려면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포스코 DX는 뭐예요? 지금 내려갈 때예요? 올라갈 때예요? 오늘 하락했으니까 내려갈 때라고 보시는 건 정말 주식 다시 배워야 되고, 지금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내려가는 과정은, 그쵸? 뭐 이런 구간, 여기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간, 여기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는 거고, 올라가고 나서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이런 구간이 또 나올 수 있죠. 이런 구간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확인하고 나서 매수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의 시세는 먹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시세는 먹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시세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고, 그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목에 다 통용이 됩니다.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내가 시장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차트 패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게 시장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에 사야 될지,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죠? 얼마에 사야 될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맞춰서 가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연초가 됐습니다. 24년이 밝았기 때문에 제가 연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자, 그래서 이 내용에 안내사항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인원을 1000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쵸? 그리고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점. 이 특징점 두 가지가 있는데 포스코 DX는 어떤 종목입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자, 그러면 제가 포스코 DX에 집중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스코 DX에 대해서. 근데 포스코 DX만 신고가 종목일까요? 다른 종목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어떻게 소통방에서 공략하고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1월 2일, 그쵸? 1월 2일 YIK 1월 2일 시장가 매수 9시 46분. 그쵸?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10시 개장을 했습니다. YIK. 그쵸? 9시 46분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냥 시가 체크를 시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YIK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9% 상승 마감. 물론 시가에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2에서 3% 정도, 장중 고가는 17%까지 한 10% 정도까지 떴지만 무조건 장 시작 전에 그쵸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신고가 구간에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을 했다. 그랬을 때 하루에 2에서 3% 정도 수익 마감이 됐다. 그쵸? 크게 본 것 같지 않죠? 그래서 다른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12월 28일 레고캠 바이오 정확히 8시 52분. 그쵸? 장 시작 전에 그냥 사라. 그쵸? 그냥 사라. 레고캠 바이오. 자, 어떻게 됐습니까? 28일 날 6% 상승.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근데 돌파 나왔죠? 여기서만 매수했을까요? 정확하게 YIK 기준에서 22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왜 신고가 돌파 구간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뭐 차트 패턴이 맞아서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럼 22일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월 22일 날 맞죠? 여기 정확히 들어간 겁니다. 49,700원 시가. 그쵸? 레고캠 바이오 8시 54분. 그쵸?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레고캠 바이오가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그쵸? 요날 있죠? 요날 급등한 날. 요날 18% 떴거든요. 그쵸? 시가 18%, 고가 24%, 종가 10%. 그쵸? 고가 대비 밀렸죠? 안 팔아도 돼요. 왜 올랐잖아요. 나는 싸게 잡았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저가에 잡았나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저가 잡을 수 없고 고가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를 하라는 거고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돌파가 나오는 건 좋은 실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데서 나오는 거지. 그 미래 가치는 애초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앞에 무언가가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고 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12월 22일 그쵸? 시장가 시가에 체결을 시켰고 49,700원 지금 64,800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겁니까? 한 4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죠? 첫날 6%, 그 다음날 10%, 그리고 그 다음날 6%, 그리고 목요일 28일 이때 6%. 오늘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보합권에서 끝났다. 자, 그 위에 볼게요. 시노펙스 볼게요. 12월 22일. 그렇죠? 시노펙스 8시 53분입니다. 시노펙스 보면 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정확하게 22일 요 날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레고캠 바이오 2번 공략한 거 보셨죠? 그쵸? 시노펙스 어때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쵸? 요 날 22일도 공략, 20일도 공략. 그쵸? 20일 공략. 또 올려볼까요?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월 18일 시노펙스 8시 47분 장시작 전에 사라. 왜? 신고가니까. 항상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선반영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 선반영하는 과정의 첫 번째 구간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공통점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나는 5,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그쵸? 아까 전에 정확히 나왔죠? 18일, 19일, 20일 그리고 22일까지 일주일 내내 사라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5,000원 정도 지금 가격은 8,000원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수익 구간을 일주일 만에 달성할 수 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래서 내가 23년도에 정말 막 고가에 잡히고 손절하고 주도주에 대해서 모르겠다.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신고가에서 대박이 터진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제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1월 달에 딱 100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 딱 그것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시노펙스,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여기 나오는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계좌를 어떤 식으로 꾸려가야 될지, 그쵸?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포스코 DX 돌아와서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6% 하락 마감됐어요. 절호의 매수 기회가 왔다. 차익 매물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쵸? 지금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왔다. 근데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라 그랬죠. 그쵸? 확인하고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야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내가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그쵸? 그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이고요. 그리고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절한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 된다. 떨어질 때 사지 말라 그랬죠. 주식 올라갈 때 팔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질 때 파는 겁니다. 우린 여기만 먹는 거예요. 여기만. 그쵸? 어차피 고가 못 잡아요. 한두 번 잡을 수 있겠지. 운이 좋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이 구간의 시작점을 잡는 게 목적이고, 이 부분이 장기간 유지됐을 때 최대 3개월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에코프로 10배 갈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딱 사고 보유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일단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고 그 이후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 하지만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여기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건 거의 한 2-3시간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요 얘기만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영상 찍기도 어렵고 편집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무료로 진행을 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쵸? 전 딱 구독과 좋아요만 딱 받도록 하겠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야만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이번 이벤트 꼭 참가하셔가지고 정말 모든 분들이 24년도에는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12월부터 진행한 신고가 주도주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